See you Friday. What's that? Hi, sir. Don't miss me. 와, 항공편이 간편되면서 공항이 이렇게 조용한 걸 처음 봤어요. 차들도 없고 공항 정말 조용합니다. 지금 12시 10분이거든요. 밤 12시 10분. 제주항공 카운터 쪽만 사람들이 보일 뿐 공항 전체가 고요합니다. 이번 한국 방문에 가져가는 짐은 이 비닐봉지가 전부입니다. 잠옷 바지 1개, 잠옷 티셔츠 1개, 잠옷용 트렁크 팬티 1개, 양말 2컬레로 초간단한 짐입니다. Keep the change. Thank you. 네, 눈 뜨고 코 베었지요. 한국 가기 전에 한번 당해주고. 저는 공항 오면 다른 건 안 사도 물은 꼭 사거든요. 생수는 꼭 삽니다. 저가 항공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비행기에서 물을 안 주니. 그런데 이게 80페소인데 100페소짜리 내니까 잔돈이 없대. 그래서 그냥 100페소짜리 주고 20페소 그냥 가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직원 표정이 더 가관이에요. 땡큐 하면서 그냥 예상했다는 그런 표정? 정말이에요. 아, 그 표정을 찍었어야 돼.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내가 이겼어 하는 그런 표정이랄까? (12시) 정오가 되어서야 대전 복합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평택 근처에서 사고 차량 수습 때문에 1시간 이상 지체되었네요. 네이버에 복합터미널 맛집이라는 후기를 보고 찾아왔는데 이날만 영업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그 사이 망한 건지 몰라도 식당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바로 근처에 제가 좋아하는 부대찌개 식당이 보이길래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하면서 1인분 주문도 가능하냐 여쭤봤는데 바로 좌석으로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부대찌개를 먹게 돼서 흐뭇했습니다. 이분이 복합터미널 설립자라고 하는데 이 동상은 이날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재미있는 설치 작품이 있어서 영상에 담아봤는데 이제 막 가족여행을 떠나는 설레임을 표현한 작품 같습니다. 버스를 탈까 하다가 목표 지점이 한정거장 거리라서 그냥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오자마자 바로 은행 투어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에 들렀다가 다른 은행을 한 곳 더 들러야 합니다. 첫 번째 은행 업무를 끝내고 길 건너편에 있는 다른 은행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처음 와본 병원인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왠지 모르게 불안감이 생기던 찰나에 때마침 의료보험 접속에 오류가 생기면서 그냥 바로 나왔습니다. 다른 병원에 들렸는데 이것도 썰렁합니다. 요즘 한국은 의료 대란이라던데 지방병원이라 그런지 아니면 제가 가는 곳만 그런 건지 몰라도 상당히 한산한 상황이라 금방 진료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세요. 아들과의 저녁 약속 장소로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입니다. 대전 유성지역은 요사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듯합니다. 식당을 찾느라 거의 20분 이상을 헤매다가 결국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어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 식당도 역시 네이버 맛집으로 검색해서 처음 와보는 곳입니다. 큰아들과 함께 이른 저녁 식사를 시작합니다. 완전 최고인데? 한국도 직원이 고기를 구워주는 식당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삼겹살 1인분에 700페소 가까이 되는 가격을 보면 한국 외식 물가가 상당히 올랐다는 게 느껴집니다.
와, 이제부터 보았던 중 가장 화산 폭발인데? 작은 아들도 도착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작은 아들 집에 왔습니다. 한방 가득하게 차지하고 있는 제 짐들 중에 필요 없는 물건들을 골라서 몽땅 버릴 생각입니다. 안 쓰는 물건들은 진작 버렸어야 했는데 한국에 올 때마다 시간이 되지 않아서 미루다가 이번엔 정말 날 잡고 짐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찍은 사진인데 왜 저런 뭐 같은 표정을 하고. 이런 거를 아들아. 어떻게 처리하냐가 제일 문제야. A뿔이다, A뿔. 응? 넘겨보자. 또 뭐가 그럼 B뿔 나왔네. 여기도 A뿔이고. 가차없이 버려! 이것도 치워. 여기서 아빠 어딘가 찾아보면 있을 거야. 아빠는 유치원 재수했어. 2년 다녔어. 2년 유치원. 좀 그런 스토리가 있어. 왜? 안중근 의사도 있다. 너나요 아저씨. 집안 사람이야? 아닐 거야. 그냥 짜집기 한 거지. 짜집기까지는 모르겠고 곁다리로 그냥. 굉장히 먼 친척. 친척은 아닐걸. 감히 안중근 의사가 바라보지도 못할 뿐인데. 이거 봐라. 옛날 아빠 노래방 할 때 매상지. 장사 졸라 잘 됐지? 꽉 차있네. 풀타임이네. 응, 꽉 찼지. 이대로 5, 6년이었다니까? 일단 이삿짐 박스 3개에 버릴 옷을 가득 담고도 남아서 대형 비닐봉투 몇 개에도 나눠서 담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정장 자켓과 바지 그리고 조끼와 코트 같은 건데 만약 제가 한국에 살고 있었다면 게러지 세일로 판매할 만한 컨디션 좋은 옷들도 많아서 아쉬웠습니다. 가자. 작은 아들이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지만 저는 지인네 집에서 자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지인네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냥 아들 집에서 잘 걸 그랬나 봅니다. 수고 많았다 야. 아빠 갈게. 넌 아니야. 넌 아니라고. 조심해 가. 네. 응. 지하철 역사에 들어서자마자 한쪽에 빛이 된 혈압계가 보입니다. 혈압 늦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열불나게 걸어와서. 측정이 끝났습니다. 엄마. 팔을 빼주십시오. 와우 씨. 당신의 혈압 최고 혈압 138, 최저 혈압 78. 엄청 높은데? 108입니다. 인정할 수 없다. 오이씨. 측정 전에 휴식을 취한 뒤 안정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도전. 측정을 시작합니다. 움직이거나 말하지 마십시오. 측정이 끝났습니다. 팔을 빼주십시오. 좀 낮아졌네요. 당신의 혈압이 최고 근데 이건 제 혈압이 아닙니다. 저는 최저 혈압 70. 언제나 120에 80이에요. 혈압재면. 지인네 집까지 가려면 지하철 종점에서 하차한 다음 다시 버스로 갈아타야 합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제 막 일어났습니다. 밤 11시에 자서 지금 낮 12시 정오, 낮 12시에요. 13시간을 잤네요. 이거는 나중에 모자이크 처리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지금 완전히 살인마예요, 살인마. 이 얼굴은 도저히 안 돼. 영상으로 나가면 구독자 떨어져서 안 될 것 같고. 13시간을 잤는데도 피곤하지? 12시에 일어나서 1시간 반 해롱거리다가 드디어 1시 반에
외출합니다. 일단 점심부터 먹고 환상의 고등어 구이를 먹고 정신 좀 차려서 또 열심히 움직여야겠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하기 전에 동네 편의점을 찾으니까 여기밖에 없다고 그러네요. 근데 저기서 이런 물이나 아이스크림도 팔더라고요. 물은 1,000원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1,000원인가 모르겠어요. 엄청 싼데? 저기만 싸게 받는 건가? 그래서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현금. 카드. 이발과 염색까지 단돈 10,000원입니다. 10,000원. 이야, 진짜 믿을 수 없는 가격. 와, 진짜 이거는 영상으로 담아놨어야 되는데 10,000원짜리 배추님 내는 걸. 또 어떤 분들은 또 주작하네, 요놈 자식 봐라, 또 이러시는 분이 계실까봐 진짜 10,000원입니다. 염색과 이발까지. 혹시라도 저렴한 미용실을 찾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에코포레 아파트에 여기가 무슨 초등학교인데, 아무튼 무슨 초등학교 바로 뒤에요. 이발과 염색까지 마치고 버스 신공을 펼쳐봅니다. 버스를 타고 둔산동 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여기는 세이브존이라는 쇼핑몰인데 판매하는 대부분의 의류가 저가형이라서 쇼핑하기 큰 부담이 없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살 때도 이곳을 자주 이용했는데 필리핀으로 이주한 뒤에도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늘 이곳에서 옷을 사가곤 합니다. 필리핀 SM 매장이나 이곳이나 똑같은 중국제 옷을 팔고 있을 건데 왜 그런지 몰라도 필리핀에서 구입한 옷들은 내구성 측면에서 보자면 거의 쓰레기급이라는 기분이 드는 데 비해 한국에서 구입해간 옷들은 쉽게 망가지지 않는 것 같아 신기합니다. 그리고 옷 수선 만약 오늘 못 찾으면 내일 찾으러 올게요. 네네. 네. 전화 한번 누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초간단 쇼핑을 끝내고 지금 세이브존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들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이 바로 이 동이에요. 북한신 604동. 감회가 새롭네요. 저 국화아파트에서 애들 초딩 때까지 살다가 이혼하면서 아마 집 팔고 그렇게 하고 나왔었던 걸로 기억나요. 와, 근데 그것도 오래전 일이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게 현재 상황이라면 저 개인정보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간 이야기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퀵난이네요. 퀵난이. 오, 아들아. 여기 기억나? 604동? 기억나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살았는데. 아, 중1 때까지 살았었니? 11층. 11층. 너 그때 중학교 때였나? 중1 때였어. 그래서 나 여기 입학했잖아. 문정중학교. 문정중? 여기 살았기 때문에 여기 입학했지. 아빠는 너 초딩 고학년 때인 줄 알았어. 딱 중1 때였어. 그렇구만. 밥을 뭐 먹지? 너 태평소국밥 알아? 좋아하지. 오케이, 잘 됐다. 그럼 거기 가자. 어디? 저기 그 태평동에 있는 거 있잖아. 여기 벨트 안 매서부터. 벨트 오케이. 이것도 먹어봤니? 이거? 응. 많이 먹었지. 그래? 복명룸에서? 여기 서빙이 바뀌었어. 예전에는 아줌마 부대들이었거든. 지금은 되게 젊은 남자들이네. 얼굴도 찍어주세요. 얼굴 안 돼요. 괜찮아요. 아니 근데 파란색인데 이빨이 좋은데. 아유, 이도 안 났어. 이도 안 나서. 아니, 형님 죄송합니다. TV 그 양반이 진짜 이빨 터는 게 맛있네. 오 맛있다. 동영상이에요?
네. 아 지금 여기 남의 채널 얘기를 했네 제가. 아니야. 너무 오디오는 뺄 거야. 아 그래요? 넘겨 마세요. 아니 그런다고 해놓고 나 그때 1초를 안 잘라. 선생님 얼굴도 찍어주세요. 딱 걸리게 만들어놓고. 자, 얼굴 좀 찍어주세요. 나가도 돼요? 상관없어, 나 큰일 나게 아는 사람 없어요. 큰일 나. 이건 한국에 오기 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주문한 배낭인데요. 이거저거 다른 물건들 주문한 게 많아서 혹시 이 배낭으로 꽉 차고 넘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딱 맞아요. 이건 제가 필리핀에서 가져온 잠옷 바지, 잠옷 티셔츠, 팬티 한 장과 양말 2개. 다행히 딱 됩니다. 딱. 어제 샀던 바지들을 매장에 수선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그걸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양말 좀 몇 개 넣었어. 아유, 감사합니다. 6개월 뒤에 다시 뵙지요. 아, 6개월이요? 예. 1년 만에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매년 2차례 한국을 방문합니다. 옷은 매번 한국에 왔을 때 구입하기 때문에 1년에 2번 사게 되고요. 필리핀에서는 아예 옷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옷을 구입할 때 3월 방문 때는 여름 신상품을 구입하게 되는 거라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할인은 덜 받게 됩니다. 하지만 9월 방문 때는 여름 상품을 반품하는 시기라서 여름 옷이 다양하진 않지만 할인폭은 상당히 커집니다.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대전 복합터미널로 이동합니다. 도로 정체가 전혀 없어서 터미널의 예상외로 빨리 도착했습니다. 공항버스 출발 시간까지는 아직 한참 남은 상황이라 여유를 부리며 복합터미널 이곳저곳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하도 예뻐서 찍는 겁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 버스 출발 시간 5분 남았는데 저밖에 없어요.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지금 버스 문 닫혔어. 이제 경유지인 정부청사 터미널에 잠시 들립니다. 여기서는 최소한 3, 4인 탑승이 예상됩니다. 이번 정류소는 대전 청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도룡동입니다. 네, 여기선 사람들 타는군요. 고속도로 정체로 인해서 대전에서 인천공항까지 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이건 제기랄입니다. 이번 한국 방문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어떤 맛일까 늘 궁금했었는데 그냥저냥 무난한 맛이었습니다. 이날 제주항공은 180석이 만석이었습니다. 창가 자리는 물론 통로 자리도 없다는 멘트를 항공사 카운터에서 들었을 때 순간 저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나마 연착 없이 출발했지만 가운데 자리에 끼어서 비행 내내 그야말로 날아다니는 고문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비행기에서 내릴 때 보니 제가 앉았던 라인의 창가 자리와 통로 자리 두 분이 일행이더라고요. 비행 중에는 두 분이 일절 대화도 없길래 상상도 못했는데 제 좌우 양옆으로 두 분이 친구분이셨네요. 덩치 좋은 형사 두 분 사이에 끼어서 연행되어 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입국 수속 대기줄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클락공항 입국 서비스가 상당히 좋아졌네요. 그런데 블루택시 기사들 중에는 뺀질이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난 기사는 타자마자 500페소 500페소 아주 노래를 부르면서 끝까지 미터기를 꺾지 않더라고요. 제가 현지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주고 결국 400페소에 합의했지만 관광객분들이라면 그냥 포기하고 500페소 내셔야 할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런 기사들에게는 팁은 단돈 1페소도 안 주게 됩니다. 아폴로니아 호텔 앞에 세우는 제 MR을 타고
집에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배낭은 짊어졌어요 지금. 이로써 2박 3일간의 한국 방문 이야기 끝. 혹시 아폴로니아 호텔을 예약하신 고객님들께서는 공항 입국장 건물을 빠져나오실 때 정면을 바라보시면 그곳에 운전기사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 중에 본인 이름이 적힌 피켓을 잘 찾아보시면 바로 픽업기사와 만나서 호텔로 오실 수 있습니다. 지루한 영상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